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한국갤럽이 9월 마지막 주 윤석열의 국정수행 능력을 물은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로는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가 됐는데 이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 24%, 더럽게 못하고 있다는 응답 65%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직도 긍정평가가 24%나 된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역별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도 잘한다는 응답 35%, 잘 못한다는 응답이 54%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연령대에서 60대에서는 잘한다 34%, 못한다 57%, 70대 이상에서는 잘한다는 응답 46%, 못한다는 응답 34% 조사가 됐는데 결국엔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힘은 70대 이상 노인분들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듯 합니다. 직업별에서는 학생들은 윤석열이 잘한다는 응답이 4%였고 못한다는 응답이 무려 81%로 조사가 됐으며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직업군은 전업주부로 잘한다 30%, 못한다 47%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도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생활정도에서는 본인이 하층이라고 답한 응답이 윤석열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잘한다는 응답 28%, 잘 못한다는 응답 49%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윤석열이 뭘 잘하고 있느냐를 물었더니 외교를 잘한다 8%,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7%, 전반적으로 잘한다 7% 순이었습니다. 긍정평가의 요인을 살펴보면 눈 감고 귀 막고 오로지 묻지도 따지도 않는 사람들의 평가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 지도에서는 민주당이 36%, 국힘당이 31%, 무당층 27%, 정의당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일수록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크고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윤석열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인즉슨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깨어있는 우리 민주진영 어르신들은 아니죠. 그리고 생활 정도에서 알 수 있듯이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윤석열 지지율이 더 높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전업주부층에서도 지지율이 높은 걸로 봐서 잘못된 정보를 얻은 결과에 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이 본인이 한 욕설에 대해서 새끼라는 욕설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바이든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조차도 선택적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에서 국힘당의 김웅도 선택적 기억으로 결국에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전형적인 빠져나가기식 후한무치함이죠. 이런 것들이 법을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국정을 운영하도록 방치하는 거 더 이상은 안 될 듯 싶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선택적 기억으로 욕하고 거짓말하는 대통령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은 20년 만에 받은 대로 돌려줬다라면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회초리를 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또한 민영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임 건의안 의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조문 외계에 조문이 없었다. 한미 정상회담은 자취를 감추었고 한일 정상회담은 굴욕이었다. 윤석열은 막말까지 해가며 외교 대참사에 정점을 찍었다. 정작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제대로 뻥끗 못해본 그 입을 놀려서 말이다. 오늘 해임 건의는 사실 장관을 해임하자는 게 아니다. 윤석열의 입을 해임해야 한다는 시민의 뜻이다. 국힘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어떻게든 윤석열을 수호하겠다며 온갖 궤변을 늘어놓았다. 본회의장 앞 로턴데올 계단에서 항의 집회까지 한다. 참으로 파렴치한 정치 행태다. 검치정부의 여의도 지부 노릇하느라 맛이 간 것 같다. 그러나 오히려 이쯤에서 그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윤석열의 인간적 도리를 기대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일로 최소한의 각성은 있길 바란다. 자신이 싼 똥 누군가가 대신 치운 것에 빚진 마음 안고 국정에 임해라. 자신이 뱉은 막말 우리 시민들께서
대신 치른 그 모욕감에 엎드려 사죄해라 라고 아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싼 똥을 박진이 대신 치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는 안 쌌다면서 똥 쌌다고 말하면 가짜뉴스랍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서 어떻게 가짜뉴스라는 주장을 할까요?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박진의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되자 오늘 국힘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퇴 촉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장이 관례대로 안 하고 국회법대로 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국힘당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 좋아하는 윤석열이 늘상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민주당은 기존의 관례 따위는 다 던져버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고 국회의장 역시도 그 법과 절차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관례라는 것도 구태정치입니다. 관례 같은 것이나 전관비리 같은 것이나 똑같은 맥락이죠. 오직 법과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을 무슨 관례 타령인지. 물론 호밖에 김진표 의장이 자진 사퇴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땡큐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 많은데 박병석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여튼 이 윤석열 하나 때문에 온 천지가 구린내가 나고 조용할 날이 없자 그동안 인내하면서 최대한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해왔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작심한 듯 윤석열을 저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을 향해서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냐, 욕했지 않냐,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냐 라고 직격하면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 진상을 규명하는 것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다르다라고 해야 말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기억 못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이냐. 국민을 존중하기 바란다. 웬만하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그냥 방치하면 외교 참사에 이어서 경제 참사가 벌어질 것 같아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형수 욕설 파문 때문에 죄 없이도 수없이 많은 사과를 냈습니다. 대가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이제 사과로 안 됩니다. 사과는 개사과 좋아하는 당신 지지자들한테나 주시고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라가 사는 길이요,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